1997년 4월 3일 서울의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학교 학생이던 피해자 조중필 군이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당일 밤 10시 조중필 군은 여자친구와 함께 햄버거 가게에 들어왔다. 화장실이 급했던 조중필 군은 여자친구가 주문을 하던 사이 메고 있던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가방을 맨 채 급히 화장실로 갔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남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았고 10여 분 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그를 발견했을 땐 칼로 9번이나 찔려 왼쪽 목동맥이 절단되어 과다출혈로 무참히 살해된 뒤였다. 사건 당일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는 혼혈계 학생들 간 파티가 한창이었다. 파티 중 배가 고팠던 한국계 미국인인 17세의 아서 패터슨과 18세의 에드워드 리가 햄버거 가게로 내려온다. 평소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던 패터슨은 "나 갱단이야, 칼 멋있지?" 라며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햄버거를 자르며 칼을 자랑한다. 그 옆에서 있던 에드워드 리는 "너 그걸로 사람 찌를 용기는 있냐며 패터슨을 부추겼고,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던 그때 하필 조중필 군이 화장실로 들어간다. 조중필 군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패터슨은 "따라와봐" 화장실에 가자며 리를 앞세워 화장실로 향했다. 소변기 2대와 세면대 하나로도 꽉 찬 좁은 화장실. 소변을 보던 조중필 군을 뒤에서 사정없이 공격한다. 목동맥이 뿜어낸 피해 패터슨은 물론 리까지 피범벅이 되었고, 조중필 군은 이렇게 무참히 살해되고 만다. 건물에서 나온 패터슨은 친구를 만나 바지를 바꿔 입었고, 칼은 하수구에 버린 뒤 피 묻은 셔츠는 불태워버린다. 당시 이들과 함께 파티를 했던 일행들은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피범벅을 하고 밖에 있었던 것을 목격하고 범인은 아서 패터슨이다. 그는 평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고 흉기도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녔다. 라는 내용으로 미군 범죄수사사령부 CID에 제보한다. 이에 CID는 아서 패터슨을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한다.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는 평소 아들이 패터슨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뉴스를 보고 리도 사건과 연루되었음을 직감한다. 아들을 추궁한 끝에 살인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에드워드 리를 자수하게 한다. 둘의 진술은 범행 장면을 직접 지켜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묘사였기 때문에 분명 둘 중 한 명은 범인이었다. 그러나 에드워드 리는 자신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었고 패터슨이 살해하는 것을 거울로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가 자신의 칼로 살인하는 장면을 세면대 옆에 서서 직접 목격하였다며 이 둘 모두 자신은 목격자이고 서로가 살인자라고 지목했다. CID 및 한국 경찰이 합동 수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와서 패터슨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첫째, 패터슨은 당시 온몸이 피범벅이었지만 에드워드 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점. 둘째, 에드워드 리는 그대로 옷을 입고 돌아다녔지만 패터슨은 피범벅된 옷을 벗어 태워버렸고 칼은 부대한 배수구에 버린 점. 셋째, 아서 패터슨 손에 갱단 마크가 있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지역 중심의 한 갱단 노르테 14일원임을 표식하는 마크였고 당시 나이는 어렸지만 갱단의 일원이었던 점이다.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건 담당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찰 의견을 묵살한 채 돌연 에드워드 리를 살인자로 기소한다. 첫째, 피해자의 목에 7군데, 가슴 2군데, 총 9군데의 상처로 살펴보면 칼 방향이 위에서 아래이기 때문에 피해자보다 신장이 큰 사람인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판단한다. 당시 조중필 군이 등 뒤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을 뒤로 당기면 몸이 뒤로 젖혀져 키가 작은 사람도 가능하였지만 다른 사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둘째,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에드워드 리는 거짓 반응, 패터슨 진실 반응으로 나온다. 하지만 검사 당시 에드워드 리는 포승줄에 포박된 채 통역 요구에도 통역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고 반면 패터슨은 포박도 없었으며 비교적 한국말을 잘하였음에도 통역관 참여하에 검사가 진행되었다. 셋째, 에드워드 리가 마약 전과가 있었던 점이다. 넷째, 패터슨은 범행 현장을 자세히 진술하는 반면 에드워드 리는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검찰은 에드워드 리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당시 기억을 잃을 수 있는 해리성 기억 장애가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의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단에 에드워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되었고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죄를 선고하고 만다. 이에 반해 패터슨은 단순 흉기 소지 혐의로만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데 이마저도 1998년 8.15 특사 사면으로 석방된다. 당시 범행 장소엔 피해자 조중필 군과
에드워드 리, 패터슨 이렇게 3명만이 있었지만 결국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서 유가족은 급히 패터슨을 고소한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발생하고 마는데 패터슨은 8월 23일까지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검찰이 깜빡하고 8월 26일에서야 2차 출국 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미리 알고 있던 패터슨은 출국 금지가 풀리자마자 8월 24일 미국으로 출국해버린다. 검찰은 당시 출국 금지 담당 검찰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연루되어 담당 검사가 경황이 없어 출국 정지 시기 놓쳤다며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한다. 반면 에드워드 리는 무죄 확정 후 한국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 이 씨는 검찰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었고 발품 팔아 서명 운동을 벌이며 거듭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정부와 사법당국은 패터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방송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 받게 되는데 방송 취재 결과 패터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전히 본인은 결백하며 리가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검찰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한 패터슨을 언론에서는 합법 사설 탐정에게 수수료를 지불한 뒤 금방 찾아냈다고 한다. 그리고 패터슨이 미국으로 간 뒤 자신의 살인 사실을 무용담처럼 말하고 다닌 것이 방송에 나간 후 검찰의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2009년 검찰은 미국 법무부에 패터슨 소재 파악 및 수사 공조 요청하였는데 2009년 기준 공소시효 3년 남은 상황이었다. 2011년 10월 10일 공소시효 종료 6개월 전 패터슨이 잡혔지만 문제는 송환 시기였다. 2011년 11월 기나긴 송환 절차 재판이 시작되었고 패터슨은 나는 한국에서 형기를 다 살고 나왔으니 도주가 아니다. 2012년 4월 이면 공소시효도 끝난다며 버텼고 이 소식을 들은 한국 검찰은 2012년 12월 패터슨을 범인으로 특정해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버린다. 이는 패터슨이 송환 절차 재판을 끌면서 공소시효를 넘길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를 해버려 공소시효를 정지시켜버리려는 의도였다. 결국 기나긴 소송 끝에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패터슨은 2015년 9월 23일 4시경 인천공항 도착한다. 다시 국내에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치열한 재판이 시작되는데 에드워드 리는 1심에서 증인으로 법정에서 패터슨과 대질하였고 당시 햄버거 가게였던 버거킹이 없어지면서 중앙지검 별관 1층의 현장을 그대로 복원한 세트장을 만들어 현장 검증을 했다고 한다. 재판 결과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범행 당시 나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에드워드 리 또한 살인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후 패터슨은 난 희생양이다 라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사건 당시에 없었던 혈흔 분석 요법이 재판 당시에 생겼고 패터슨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불일치함을 밝혀내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혈흔 패턴 분석을 받아들이면서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며 1심을 그대로 유지해 최종 판결한다. 이 사건은 언론과 문화영화가 큰 역할을 하였고 범인 처벌에 큰 역할을 한다. 이후 유가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하였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하지만 자식을 잃고 수년간 고통에 시달린 것에 비하면 속상한 판결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